위로 딸들을 연달아 낳았다는 건 아무래도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댁 분위기는 참 이상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다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집착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는 본인의 큰딸, 장녀인 우리 큰 신우에게 그렇게 지독한 집착을 하신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이고 우리 큰 신우는 8살 위에요. 그 2살 아래 둘째 신우가 있고 아무튼 나이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손윗사람이고 터울이 있으니 큰 신우를 감싸는 줄 알았어요. 처음 이광경을 이상하게 느꼈던 건 결혼하기 전 인사를 갔을 때랍니다. 보통 가족 소개를 하고 약간은 자기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뽐내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전 당연히 아들 얘기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날 내내 거만한 얼굴로 앉아있던 큰 신우에 대한 자랑을 마구 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아빠들이 그렇게 딸을 사랑하니 당연히 시아버지가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주 얼굴이 뻘개져서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진이는 말이다. 하여간 엄청 좋은 학교 나오고 지금 회사도 짱짱한 데 다니고 있어. 내가 수진이 낳을 때만 해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니까. 어디 기집애를 낳았냐고 여전히 타박질을 해대던 때였다고. 그때 우리 시댁 어르신들이나 얘네 아빠나 우리 수진이 같은 애가 집에 기둥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니? 이제서 얘의 진가를 알아보고 다들 입을 닫고 있는 거야. 초반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비 며느리라 그런지 딱히 이상하게 듣진 않았어요. 근데 어쩜 그날 앉아 있었던 약 2시간 동안 자기 큰딸 자랑만 해대시는 걸까요? 입에 침이 마르셨을 게 분명한데 물이라도 드시면서 하시지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이때 남편 눈치를 슬쩍 봤는데 당시 저는 제 기분 탓이라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은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으니 자기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도 되게 의아해 하셨어요. 예, 희정아, 혹시 네 신랑 어디서 따로 얻어온 아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서야 내 또래인 시어머니가 무슨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해댄다냐? 아들이면 애지간해서 이뻐하고 죽고 못 사내 할 텐데 왜 그렇게 딸 자랑을 죽어라 한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런 엄마의 말을 저는 100% 동의했던 게 무슨 본인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듯 하는 얘기를 딸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어머니는 제 기분을 무척 상하게 만드셨어요. 희정이 너는 어느 지방대 나왔다고 했나? 내가 우리 범준이한테 이름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수진이한테도 말해줬는데 어딘지 모르더라고. 아참 우리 수진이 말이야. 서울 땡땡대학 나왔어. 얘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뿐인 줄 아니 졸업했을 때도 회사 여기저기서 아주 러브콜을 보내왔어. 이렇게 능력 있는 애를 큰딸로 낳아놨으니 내 기가 엄청 살지 뭐야. 단지 그 뒤로 유진이나 범준이는 시원찮게 가서 그게 속 터지더라고. 어머니는 그냥 본인 딸 칭찬 정도만 하고 끝내시지 괜히 제 대학까지 비하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대학도 아닌데 당시의 딸을 4년제 학교 보낸 것에 대해 감격을 하고 계셨어요. 이날의 기이한 상황을 보고 언짢긴 했지만 이후로 결혼식이며 많은 것들을 지나게 되면서
살짝 잊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시댁 행사나 명절 때 모여도 어머님은 참 변치 않고 여전하시더군요. 결국 저도 어느 명절에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가족 사이의 비밀이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심각한 얼굴로 물었는데 그 말에는 그냥 웃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큰 누나만 감싸는 이유가 있긴 해.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대 엄마로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려고 하거든. 왜냐면 엄마가 누나 낳았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못살게 구셨더라고. 엄마가 아직도 그 일을 못 잊고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다 뒤엎고 따질 정도라 나도 대강은 알아. 할머니가 너무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누나에 대한 집착이 심하시더라고. 알고 보니 어머니는 첫째 딸을 낳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둘째를 가졌는데 또 딸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시할머님의 공격이 더 심해지어서 애들만 놔두고 도망가려다가 참고 어찌 살았나 봐요. 그러다 또 임신을 했는데 그게 아들인 저희 남편이었던 거죠. 어머님은 그 이후로 조금 면이 섰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시할머니가 애를 못 낳는 놈이라는 둥, 처벌드려야 한다는 둥 막말에 댔던 게 화병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악착같이 본인 큰딸을 교육시키고 잡아가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남편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맨날 큰 누나한테 그랬어. 너는 나처럼 대접받고 살지 마라. 공부하고 결혼 안 해도 되는 인생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 그렇게 사는 거 네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보여주라고 말이야. 근데 누나도 어느 순간부턴 엄마 편이 되어가지고 둘이 아주 짝짝꿍이 맞아떨어져서 할머니나 고모들, 아빠한테도 엄청 대들고 그런 것까진 이해하는데 대학 가고 나서 좀 더 이상해졌어. 보니까 우리 큰 신우는 학창시절에 안 다녀본 학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극성맞게 쫓아다니면서 학원을 보냈고 반면에 아버님은 우리 남편을 이뻐하셔서 끼고 사셨나 봐요. 큰 신우는 자기 친가 어른들이 여자애는 쓸모없다고 하니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그리하여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대기업까지 취직이 되었던 거죠. 그럴수록 어머니의 콧대는 높아져가고 본인 시댁 어른들과 싸우는 날들이 잦아졌다고 해요. 어머니 쪽 파워가 세지니 그쪽은 당연히 기가 점점 죽고 아버님과 우리 남편 그리고 작은 신우는 그 사이에 껴서 집안 분위기가 늘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와중에 큰 신우는 그 좋은 직장에서 본인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쾌거를 이룬 결과였었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시댁에 가는 게 늘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배우자의 역할은 이 집에서 크게 힘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나마 아버님은 아들을 이뻐하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잘 대해주셨고 명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 뒤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큰 신우와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지만 말이에요. 집안 대소사는 결국 며느리가 다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얘한테 큰 신세질 생각해야 돼. 나중에 우리 제사건 뭐건 다 얘가 결정할 거 아니야. 아들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딸들은 어차피 남의 집 가면 끝이니까. 이 말에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저는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갈수록 저를 더 이뻐해 주셨는데요. 몇 번 마주칠 때 별말 안 했었는데 나중에 명절 때도 보고 각종 시댁 행사 때 자주 보게 되니 이상하게 신우들이 저를 좀 긁어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투 안에서는 여지없이 저를 견제한다는 게 느껴졌고요. 아무리 봐도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게다가 어머니와 큰신우는 한 몸이라더니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날석에 말을 하셨어요. 예, 희정아, 너 결혼한 지가 몇 년 차인데 여기 와서 그냥 몸만 그렇게 쓱 왔다 가니? 음식도 좀 해먹고 네 신우들보다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 네 큰 신우가 보기 안 좋다고 뭐라 하더라. 윗사람들 제대로 모실 생각을 왜 못하는 거야? 네 집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니?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시에 저도 바른 말 하려다가 참았답니다. 저는 몸만 왔다 간 적도 없고 이미 청소며 설거지며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남편 둘 다 일하고 있으니 굳이 와서 음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직접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하는 말마다 자기 딸이 지켜보고 있다는 등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찾았죠. 남편은 어찌 중간에서 저 대신 받아내긴 했는데 영 약해 보였고요. 제 남편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 대학에 잘 보내려고 3수 4수까지 했었어요. 결론은 결국 못 가는 걸로 결정이 나버렸고요. 자기 입으로도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그냥 빠르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당시에 어머니며 큰신우며 되게 뭐라고들 했었나 봐요.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밥만 축내고 쓸모도 없다고 했다던가 하여간 그 당시에 상처를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나 그래서 곧장 입대해버렸어. 엄마랑 큰 누나 꼴 보기 싫어서 말이야. 그나마 작은 누나가 면회 한번 와주고 편지 2번 보내주더라. 따지고 보면 작은 누나가 제일 불쌍해. 같은 여잔데도 엄마가 큰 딸만 끼고 사니까 작은 누나는 늘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입장도 알아줬던 것 같고 말이야. 결국 어찌어찌 제대를 했던 남편은 바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고나길 그닥 공부머리가 없는 편이었고 집에서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고 싶어서 지방대도 갔고 아빠가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아빠는 우리 집 딸들 중 누구라도 부동산 공부는 한 명은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건지 비슷한 타이밍에 맞은편 사무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있다가 인연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빠는 맞은편 사무실에 젊은 청년을 저와 함께 주시하고 계셨고 꽤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도 전혀 불만 없이 그대로 밀어주셨답니다. 큰 신우랑 큰 소리가 오가는 중에 남편이 뜯어 말렸는데 그렇다 쳐도 그냥 나이살 차이 나는 누나가 꽤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뭔가 시원스럽게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저 화난 저만 달래면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간 시댁에 안 갔어요. 당시 남편도 맡은 일이 있어서 바빴고 알게 모르게 자기도 그날 일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굳이 저보고 가잣소리를 하지 않기에 조용조용 시간을 흘려보냈답니다. 헌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멀어지면 좋으련만 또 시댁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계기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렇게 묶을 일은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발목 잡히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고 어머니와도 나이 차이가 있으시고 지병도 있어 예상은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늘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분이고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고 아쉬운 것 같아요. 남편도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정이 있어 유독 허전함을 느끼는 듯 했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와 큰신우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 마치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처럼 우리를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간 막내 아들 무시는 무시대로 해왔던 주제에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전하고 싶은 결론은 갑작스레 아버님 제사를 이제 시작하자더군요. 솔직히 저는 너무 생뚱맞게 들리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면 어머님 본인이 제사를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렇게 화를 내가며 우리 앞에서 아버님이랑 날뛰면서 싸우셨단 말이죠. 저도 이쯤 되니 우리가 다 독박 써야 할 것 같아서 못 참고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니, 전에 제사 안 지낸다고 아버님과 엄청 다투시고 없애셨잖아요. 그런데 제사라뇨. 예행 연습으로 차례를 지내자고 하시는데 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오롯이 저랑 남편 둘이서 다 하라니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에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웅얼웅얼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이 참, 그때야 그랬고 이건 이거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뭐 생각한 거 다 지키면서 사니? 그리고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네 시집 왔으면 그간에 진즉 이런 거 안 시킨 거 고마워할 줄 모르네. 네가 할 만한 도리라서 시키는 건데 내가 며느리 눈치까지 봐가며 남편 제사상도 손수 차려야겠어? 뭐 제사 한번 하면 당장 내일 숨이라도 끊어지니? 왜 그렇게 말끝마다 순종할 줄 모르고 자꾸 반항이야 너는. 이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갖고 자꾸 빙빙 돌려대시는데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났던 게 이때 우리 부부에 있어서도 몹시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신혼집을 아주 조그마한 데서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재테크 공부 끊임없이 하고 실제로 손해도 보고 둘이 임장 다니고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친정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사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명절날 복잡하게 뭔가 할 거란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아파트 얻은 기념으로 식사 한 끼 정도 외식으로 대접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차례상을 저희 보고 차리라니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지 뭐예요. 남편도 이 부분에 골머리를 썩는 것 같더니 저기 희정아, 눈 다 깎고 이번 한 번만 하자. 그 뒤는 내가 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 말 나온 거 한 번은 우리가 치르고 그 다음은 뭐 누나네한테 미루던지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하여 명절에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고 인터넷으로 대충 숙지해둔 차례상 차리기를 떠올려가며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날 마주했던 큰 신우와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죄 지은 건 없던 작은 신우까지 되게 얄밉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게 다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 그냥 몸만 움직여온 게 다면서 대접만 받으려 들더군요.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TV나 틀고 말이에요. 심지어 평소 안 그러던 작은 신우까지 눈치 없이 저를 시켜대는 거예요. 야, 옳게. 나 아까 먹었던 식혜 좀 남는 거 있으면 줘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혹시 여유 있으면 나 그거 집에 싸가도 돼? 맛있어서 우리 애들 주려고. 이러면서 음식 준비해온 우리가 챙겨갈 것도 없이 싸그리 다 챙겨가려는 거예요. 그나마 작은 신우는 단순하게 식탐만 부렸으니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뒤로 이어지는 큰 신우의 말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렇게 부려먹을 거면 일당이라도 줘가면서 참견을 하든지 말이에요. 있잖아, 옳게. 다음에는 이렇게 기름진 거 너무 많이 하지 마. 속 느글거려서 미치겠다 진짜. 차례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는 했어? 뭐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엔 너무 날림으로 한 것 같아. 나나 엄마 유진이나 되니까 봐주지. 이런 건 좀 제대로 물어보고 해. 우리 남편이랑 애들은 입맛 까다로워서 뭐 싸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슨 제사상에 그럴듯한 음식이 하나도 없냐.